먼 걸음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기 오늘 고려하다 사무실입니다. 처음 오셨는데 열렬히 환영하고, 아마 고려하다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고 계실 건데,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고, 새롭게 출발해서 나름대로 씩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응원해 주실 것이죠? 아니 뭐 여긴 들었고요. 네네네. 워낙 또 안상균 동지 그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나오셔서 또 제가 쉴 틈도 없이 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 조직화를 위해서 또 나서 주신다고 뭐 저희 정진우 동지, 뭐 김우 동지 너무 훌륭한 동지, 존경하는 동지들이 또 함께 이래 큰 마음으로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네. 큰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로 모여주셨다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뭐 쌍용차 투쟁 속에서 함께했던 그런 강렬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출소하고 나서 우리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문화예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갑자기 저는 좀 휴가를 가려고 했는데 출소해서 붙잡도마 의자놀이라는 우리 쌍차를 알리는 늑보책을 써야 되는데 쉴 시간이 없다 이렇게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의자놀이가 한국 사회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 문화예술의 역할들이 인식을 바꾸는데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여전히 저는 그 부분을 유효하고 그 역할을 계속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구가 하나 있는데 체게바라 동지가 네. 그 게릴라 활동할 때 썼던 시의 한 구절이에요.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투쟁을 함부로 만드는 사람도 혁명의 적이다. 이런 멋진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나 이런 사회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 그런 운동을 하는 까닭이 좀 더 아름다운 사람관계,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네. 실제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게 참 또 소중한 일인 것 같다. 그게 뭐 전투적이고 더 강인하고 이런 것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강인한 게 또 가장 인간적인 가장 거. 전투적인 게 가장 아름다운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모든 노동운동, 노동 현장에 연대하고 또 문화예술인으로서 함께하면서 그걸 도구로 해서 뭐 문화예술적인 건 이걸 좀 보탠다가 아니라 예. 그 과정의 정신이나 마음, 관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를 이제 고민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게 이제 쌍차 연대나 희망버스 연대나 모든 그런 연대 과정에서 좀 그 용산에서의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연대 등에서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너무 그 긴 시간들을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기는 너무나 방대하고 아프기도 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는 불구하고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넘쳐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또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재난을 맞이하고 보니까 그 민낯들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뭐 저희가 코로나가 올 거라고 예상해서 뭐 권유하다를 창립하지는 않았지만 권유하다는 노동조합 밖에 그리고 근로기준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동등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런 것을 이제 꿈꿔왔죠. 그래서 그동안 요구가 아니라 이제 직접 행동으로 하겠다 하는데 과연 직접 행동이 말로는 쉬운데 그게 잘 될까요? 저는 그런 걸 저희 이제 운동하는 그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늘 접근하려고 하고
그런데 자기 역할을 해보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거나 발언하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누구든 그런 불안정한 삶의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바람과 자기 어떤 분노나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좀 목적의식적인 이런 운동과 잘 결합하면서 사회적 힘으로 그리고 사회적 목소리로 그리고 사회적 실체로 이게 드러나는 게 사실 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촛불항쟁 이런 걸 만든 밑저변에도 뭐 그냥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평등하지 않은 사회 그리고 그렇죠. 거기에서 1,100만이 넘는 비정규직들이 살아가야 되는 현실 그리고 빈민들의 삶 뭐 이런 수많은 일상 삶 속에서의 불평등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박근혜로 대표되는 특권과 부정부패 그리고 권력의 사유와 이런 거에 분노해서 다 함께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그건데 그게 이제 한상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사회적 목소리와 실제로 그 집단들이 그리고 좀 더 전체 사회를 그런 구조를 바꿔내는 어떤 의지와 요구로 모아지는 이 과정이 계속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동지들이 권유하다를 통해서 그런 목소리들과 사람들 목소리를 모아보려고 큰 결심으로 나서준 게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발은 미약한데 담대한 꿈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꿈은 요즘 조금 정제된 말로 전략적 시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보고 갈 거냐. 늘 어제도 고공에서 운영하고 오체 투지를 하고 선보일배를 하고 삭발과 단식을 하고 여전히 지금 300일 넘게 김영희 동지는 여전히 고공에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왜 우리가 반복돼야 되느냐. 여전히 우리 사회에 이제 우리가 비주류로 살아갈 수 없는 문제, 비정규직이 전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모아지지 못하는 한계를 우리는 이제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상 속에서는 워낙 민주노총 위원장님까지 그리고 쌍차투쟁까지 또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상 시기의 모든 민주주의 투쟁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노동자들의 투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 20여 년 동안 비정규 노동자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민주주의가 뭐냐 이걸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나서 주셨던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젠더나 성평등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노력들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정도의 운동들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현실 운동은 그건데 사실은 그런 성과들을 통해서 그나마 사회가 좀 나아가는데 그런데 물타기에서 가져가는 사람들은 기존 정치권들 그래서 오히려 그 바탕에서 수많은 투쟁과 노력들로 요구해 놓은 것들을 그냥 형해화시키는 이런 일들만이 반복이 되고 있어서 화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찾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조직돼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정말 그게 필요한 일이다 하고 지금 작지만 뭐 사실은 촛불항쟁 이후부터 저는 그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같은 연대운동이거든요. 현장에 우선 조직화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수평적으로 단결해서 전체 1,100만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우리가 대변하겠다. 뭐 정치인들 누구 당신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전달하겠다. 이런 게 참
소중하고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 또 이제 권리찾기 유니언 권유하다가 또 자리를 잡아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시작은 작으시다고 하는데 전혀 작지 않고 굉장히 전략적인 지점으로 한상균 위원장님이야 여러 동지들이 다시 나서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책을 많이 쓰셨으니까 보면 혹시 세상과 교섭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세상과 교섭. 전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럴듯하요. 네. 이게 세상과 교섭은 아마 그 네이버에서 쳐보면 되게 우리 권유하다가 세 번째로 이야기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아주 오래전에 책 속에 이제 2번 정도 나오고 실물적으로 이 노동자들의 문제로 세상과 교섭을 하겠다는 문제는 이제 처음인데 세계 많은 나라가 요즘 프랑스, 홍콩, 칠레, 뭐 네바논부터 시작해서 중동, 뭐 스페인까지 이런 나라들이 다 세상과 교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과 교섭을 나선 사람들이 이런 당당하게 막 깃발을 들고 뭐 명망가나 그런 힘이 있는 조직의 조직 대표자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무 대표자가 없고 주동자가 없어요. 근데 그 힘으로 그 사회의 최고 권력과 교섭을 해요. 이걸 이제 세상과 교섭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세상과 교섭은 그런 일이 세계 곳곳에 일어날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불평등이 만들어낸 시대를 반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우리 한국도 촛불로 이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제 세상과 교섭까지 가는 길들이 뭐 저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노동운동 해봐서 알지만 교섭이 잘 되려면 사실은 단체 행동과 단결이 왜 우선이 돼야 되겠죠. 단결해서 행동하는 그 힘이 더 커졌을 때 아마 우리랑 교섭해야 될 세상의 어떤 부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잘 따라 듣겠죠. 멋지네요. 세상과 교섭.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권리로부터 지워져 있는 사람들의 더 큰 단결과 행동을 조직하자. 앞으로 쭉 이제 책을 내실 때 시의 제목으로도 하나 검토해 주시면 영광스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고 있더라도 이것을 그 당사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저는 이번 총선 이후에 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바꿔낼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각각 다 다를 거라고 봐요. 세월호 진실규명도 해야 되고 각각의 아이유로 회복 비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의 문제도 처리해야 되고 이게 많지 않습니까? 뭐 검찰 개혁 문제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2020년 그리고 21대 국회가 첫 번째로는 일하는 사람 모두한테는 근로기준법과 노조할 권리를 그게 상식이 되는 나라. 규모가 적다고 어떻게 권리를 빼앗아버린 나라. 5인명 만에 일하다고 해고당해가지고 노무사나 변호사를 찾아가면 몇 명이 있는 데서 일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4명이 있는 데서 일했습니다 하면 제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버리는 사회. 이런 사회에 이제 절망감이 있는데 이걸 바꿔내는 주변의 운동으로 입법 투쟁도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들이고요. 사실은 아직도 노조와의 권리를 요구해야 된다는 게 참담한 참담하죠. 그게 겉으로는 뭐 민주주의 얘기하지만 한국 사회에 민낯인 거죠. 평범한 사람들의
한 200만인가요? 한국 사회 노동자들. 네. 그 중에 1,100만이 비정규직으로 맞습니다. 차별받아야 되고, 더 수많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영세 노동자들은 아예 노조와의 권리조차 얻을 수 없는 사회라는 게 참 참담하죠. 이 정권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네. 그런 역할을 할지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수많은 이제는 건강한 노동운동 그리고 시민사회가 좀 더 긴밀하게 결합해서 늘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또 21대 국회가 어떤 걸 해주기를 바라는 걸 넘어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어떤 사회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어떤 의제가 먼저 우리 사회의 어떤 주요한 의제가 돼야 되고 이게 해결돼야 된다. 해결돼야 되는 방법은 이거다 해서 좀 이런 운동으로 좀 더 나아가 보면 어떻겠는가. 네. 촛불 시민사회가 그냥 뭐 기존의 뭐 민주당 지지 촛불 뭐 이런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벌써 이제 한 3년여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계도 우리가 충분히 봤잖아요. 네네네. 그들에게만 맡겨서는 가능치 않다. 그럼 오히려 이런 노동운동 시민사회, 건강한 시민사회들이 분명한 촛불 이후에 한국 사회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그 주체들을 좀 모아서 얘기해 나가면 이런 운동이 좀 대안다운 대안을 만들자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제 그것을 요즘 세련된 말로 노동의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명명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늘 이 사회 약자들 위해서 힘써 오시고 현장에 그들과 함께 왔던 시간들이 시의 주제가 되는 시인이시기도 해서 이 사회는 지금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작은 사업장, 노조도 할 수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노동자는 이름조차도 찾을 수 없는 노동자들, 이런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이 사회 법과 제도로부터 철저히 예면받은 노동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그들의 삶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예, 그들한테 용기 낼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위험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다가오죠.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평범한 서민들, 노동자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노동조합으로 접근조차 힘든 중소영세사업장,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 특수노동자들, 빈민들 이런 경우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고용 불안과 생계 위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도 이 틈을 타서 경총 같은 곳에서는 벌써 40여 개의 노동 계약안을 지금 이 정부에게 또 요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깝깝하고 분노스러운 경우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상상력들이 또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걸 또 영감을 주는 게 있잖아요.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정지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코로나의 원인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무분별한 개발, 무한 생산, 그걸 위한 자연 파괴, 기후 파괴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신종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했던 이런 것들이 출현을 하잖아요.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그 모든 고통을 말씀하신 그런 노동자들, 비공식 부문 사람들이 전담해야 되는 사회가 아니라 조금은 모두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이 세계 자체의 건강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건강과 안전을 지켜갈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코로나를 이겨낸 것도 뭐 정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켜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집단 지성이었죠. 네, 그렇죠. 네.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촛불 환경을 만들어내고 어찌됐든 지금도 수많은 일상 속에서의 권리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들을 좀 더 크게, 좀 더 단결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세상과의 교섭으로 그 의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인이자 예술 노동자로 그리고 늘 노동자 민중의 희망을 만드는 데 앞장서 오신 송경동 시인과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야다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야다 화이팅!